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 거인의 시선 신기수입니다. 자, 시장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어떤 눈치 보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지금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는 뭐 이제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부터 한 8, 9%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이제 위쪽에 보면은 뭐 121선도 있고요. 61선도 있고 뭐 481선도 있고 이렇게 줄줄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까지 시장에서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코스피보다도 이제 선물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은데, 선물로 320에서 330 사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좀 갇혀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320을 훌쩍 못 뛰어넘는 바에는 오히려 어쩌면은 이번 주에 밑으로 한번 좀 밑으로 325 정도까지는 한번 빠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그 미국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견조한 듯해 보이는 부분들은 뭐 괜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상방으로 못 가다 보면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저점 나왔어요. 빠지게 된다면은 매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빠지면은 매수할 준비들을 하시고, 저는 이제 지난 탄핵 이벤트 있었던, 심판 이벤트 있었던 그 전주에 매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매수는 언제 하자고 그랬냐면 5일선 타면 하자,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금이 계속 매수 구간입니다. 320에서 330 사이는 계속 매수 구간이에요. 하지만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아가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한미 관세 협상이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우리 시장에는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상방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그리고 상방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1001선에서 한번 막혔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1선까지는 일단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50부근까지는 코스피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모멘텀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번 좀 흔들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가 살짝 이제 뭐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그 수출이 늘었다는 것 때문에 살짝 움직이면서 선물 쪽에서 좀 돌파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살짝 가려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파가 안 됐죠. 위쪽 매물대로 돌파가 안 되고 밑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330이라는 선물 매물대가 상당히 좀 강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힐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잘 움직이는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되겠죠. 반도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수출 데이터에서 뭐 반도체 쪽에는 다른 쪽들은 다 수출이 감소했는데 반도체만 늘었다. 물론 이제 미리 좀 그 관세 부분 때문에 미리 선구매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반도체 시장 전체에 저점을 잡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어떤 전망이 작년 한 12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시장의 저점에 대한 전망이 3분기였어요, 올해. 그러다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어떤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그 전망이 또 땡겨졌습니다. 잘하면 2분기가 저점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이 그 1분기가 지금 저점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현물 쪽에서는 이미 이제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저점이 아닐까 하는 이제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저점은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고, 1분기가 저점이냐, 2분기가 저점이냐 하는 이제, 관점인데, 1분기든 2분기든 간에 그게 어느 정도 확인만 된다면은 반도체는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또 뭐 지수 반등이 나오려면 반도체 쪽이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예, 반도체는 계속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소부장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좀 꿈틀꿈틀 됩니다. 많이 빠져있는 뭐 이오테크닉스, ISC, 소부장 다 빠져있죠. 예, 근데 이런 종목들 다 꿈틀꿈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는, 여전히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주도 섹터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지금은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최소 뭐 8만 원 정도까지는 올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 3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대형주들도 지금은 이제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또 후공정 쪽에 테크윙이라든가 뭐 YC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좀 더 그 탄력 있게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반도체 말씀드릴 때 또 이제 같이 말씀드리는 쪽이 MLCC 쪽이죠. 삼성전기도 올해 이제 또 실적 상승이 있을 전망이고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면은 삼성전기의 MLCC도 당연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오히려 올라간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좀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바닥권이다 지금 보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요즘에 이제 그 시장이 지난번에 흔들렸을 때 보면은 많이 안 흔들렸죠. 그래서 먼저 흔들렸다가 뭐 공매도 재개된다 그러면 먼저 흔들렸다가 오히려 뭐 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흔들릴 때는 자리를 좀 지켰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는 바닥은 나왔지만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자체 동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가 같이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보다 좀 더 빠진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이 거의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 비중 30% 이내로 줄이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면은 30%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언제 그러면은 2차 전지를 좀 비중이 크게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는 2차 전지 그 전기차 시장 캐즘에 대한 바닥론이 나와야 돼요. 캐즘 바닥론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론이 나온다면은 뭐 2차 전지 가지고 뭐 70%를 가져가든 80%를 가져가든 가능하겠지만 캐즘 바닥론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지금 몇 달 돼요. 30% 이내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면은 2차 전지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른 쪽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게 그 돈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가는 쪽이 에너지 쪽이 올라가고 있죠. 가스공사 뭐 한국전력 올라가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거의 뭐 이제 그 신고가 부분까지 이제 올라왔죠. 한국전력이 올라오는 부분은 이제 환율하고 그리고 유가 부분입니다. 그 유가를 잠깐 좀 보면은요. 유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이죠. 그래서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안정적으로 이제는 유가가 쌀 거다 이렇게만 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상당히 좀 또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또 이제 특히나 그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제재를 해제한다, 뭐 우크라이나 종전 잘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유가가 오히려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유가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 부분인데 환율이 훅 빠져주면 좋겠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 밑으로 좀 빠져준다면 우리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 계속 지금이 이제 기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지금 기로점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이제 와 있죠.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게 이제 간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다들 이제 지금 수익권이실 테니까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신고가를 내게 되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늘리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마냥 간다고만 보기보다는 그런 식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쪽이 이제 움직입니다. 하나솔루션이 또 5% 정도 움직이죠. 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 정도 움직이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태양광 소재에 대해서 폴리실리콘에 대해 가지고 지금 관세를 면제를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OC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지금 이쪽에 신재생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의 투자를 그렇게 뭐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이쪽을 키울 생각은 없는데 단지 이제 관세가 자기네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좀 면제를 해준 부분들 때문에 과연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는 가능해 보이지만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이 다시 깨지게 된다면은 또 한동안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5일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하나솔루션이 대장주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진다면은 그러면 다른 태양광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대응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지금은 맞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이 요즘에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눠져 있죠. 바이오 쪽이 지금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연구 R&D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뭐 이제 제약 쪽에 이런 뭐 인성정보나 이런 쪽들처럼, 원격 진료 뭐 이런 쪽들이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지금 두 갈래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이 접근을 하실 때 이게 테마주인지 아니면 그냥 바이오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나 이런 쪽들은 테마주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제 시총 큰 쪽에 있는 종목들, 뭐 리가캠이라든가 뭐 ABL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R&D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바이오도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은 코스닥을 이끄는 또 이제 하나의 주축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단지 지금 대선 때까지는 바이오 내에서도 이런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여버리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기존의 R&D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좀 잠잠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속도감 있는 걸 바라기보다는 좀 이제 모아가기 형태로 바이오 쪽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보면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 많이 빠져 있죠. 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바이오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주 전략은 어쨌든 이제 그 주도 섹터하고 그리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잘 움직이는 쪽은 아무래도 대선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하시는 이제 투트랙 전략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리고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린 쪽이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 쪽을 제가 계속 보자 말씀을 좀 드리죠.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도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를 더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미 현대차는 이제는 바닥이다. 제가 뭐 2, 3년 바닥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현대차도 지금 뭐 매수 구간이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일 쪽은 아무래도 뭐 SL이라든가 SL 오늘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프리마켓에서 형성된 조금은 좀 가격 왜곡이 있어요. 차트가 좀 왜곡이 좀 됩니다. 뭐 화신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엔터적도 우리 계속 말씀 좀 드립니다. 하이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6월 달이면은 BTS 멤버들 다 제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만 해도 향후에 이제 어떤 활동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서 하이브는 지금 모멘텀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YG엔터는 사실 블랙핑크가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성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JYP 엔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닥권이라서 볼 수 있다 봅니다. 또 로봇주들도 봐야 되겠죠. 로봇주들도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라서 뭐 레인보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중에는 저는 제일 유력한 쪽이 지금 접근하기 쉬운 쪽은 아무래도 출산 쪽 같아요. 아가방이라든가 뭐 깨끗한 나라, 갤럭시. 아직까지 대선 주자들 중에서 출산 쪽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확실하게 지금 언급하는 쪽이 없거든요. 근데 언급만 한다면은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테마다 보고 있고요. 또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 가능한 쪽은 원격 진료도 여전히 가능하다. 단지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꼭 음봉에서 빠질 때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AI 테마, 특히 이제 퓨리오사 쪽 있죠.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오늘은 엑스페릭스가 또 이제 상한가를 주는데 이런 쪽들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계속 움직인다는 게 계속 우상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변동성을 줄 거기 때문에 변동성 타기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런 쪽들이 좀 재미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나는 뭐 단기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없다. 또 난 테마주 쪽은 좀 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1차로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엔터 로봇 아까 말씀드린 쪽에 모아가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거고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되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